안녕하세요. 국민주식고충처리반 국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그간의 서름을 씻어내듯 허니문 랠리로 코스피 3천을 향해 잘 가주고 있었는데 관세와 물가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중동의 전쟁 리스크로 허니문의 단꿈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어떤 사고에도 튼튼한 안전벨트 같은 이분이 계시죠. 오늘도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로서 우리 계좌 수익을 이끌어주시는 박윤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네. 건너뛰고 뵙네요. 예, 또 한 주 쉬었는데도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네. 대표님도 시청자분들도 참 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또 그간새 이 중동 리스크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시장이 그래도 그간은 참 튼튼하게 잘 올라와 줬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좀 지난주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네. 아니 이 아시아 증시 다 빠지는 와중에 그렇죠. 네. 짚어주셨던 네. 이 센주식 필옵틱스 얘기를 근데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필옵틱스를 지난주에 제가 센 주식으로 딱 드렸는데 그때 이제 앵커님이 그 유튜브에서 막 채팅창에서 네. 필 받았다고, 필옵틱스 이번 주에 필 받았다고 딱 그러셨어요. 우리 네. 시청자님들에게. 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센스 있죠. 센스가 있으세요. 예, 필옵틱스가 이 아시아 증시 다 빠지는 와중에 전일 하루에만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15%인가 이렇게 네. 올랐어요. 그렇죠. 이제 장중에는 15% 가까이 올랐고 마감할 때 이제 10% 가까이 또 기분 좋게 마감을 해줬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새 정부 최대 수혜 섹터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저 PBR주 친환경 해서 올해 이 필옵틱스는 센 주식으로 꼽아주셨고 뭐 앞으로도 신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요. 네. 계속해서 유망하게 보시는 거죠? 여전히 어제도 굉장히 외국인 기관 많이 담았던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만 매도한 겁니다. 어제.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이 센 종목들이 백발백중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박윤희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센 주식들은 또 매주 수요일 그리고 또 본방송 이후에 이어지는 11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 와우넷.co.kr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 알림 설정하시고도 가져가실 수 있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 이제 이제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우리 증시가 3,000피를 향해서 쭉 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번지면서 간밤새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 특히 또 뭐 이란이 중요 원유 생산국인 만큼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진단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올라도 되나? 이게 속도가 이렇게 오르는 건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오를 때도 공포스럽게 오를 때가 있고요. 내릴 때도 공포스럽게 내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오르면 공포스러운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너무 지금 조정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쉬어갈 때 되지 않았어? 하는 찰나에 지금 딱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제동을 걸어줬죠. 이제 좀 쉬어라. 열심히 일한 당신 좀 쉬어라 이런 느낌의 어떤 어제 그랬는데 우리가 유독 많이 빠졌어요. 유독 많이 빠졌고 장중에 코스닥은 3%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이유는 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죠. 이번 주 요점 정리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코스피가 장중에 이번 주 주중에 전주 대비 4.35% 상승, 지수가 4.3, 그리고 코스닥이 4.89예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종가는 어제 영향이 있어서 2.94% 상승, 그리고 1.67% 코스닥은 상승인데 코스피가 중요한 건 2,930을 찍었다는 거. 그렇죠. 근데 2,900을 내려와서 끝난 어제의 어떤 하루였는데요. 환율도 그 사이에 한 20원 정도 내렸던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5원 정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살짝 또 다시 한번 뭐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다시 조금 환율 좀 올라왔다는 거. 그것 말고는 뭐 특별한 어떤 되게 괜찮은 한 주였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괜찮은 정도였고요. 자, 여러분들 이 공포지수 여러분들 조심해서 봐야 되겠죠. 항상 제가 우리 혼자 앵커님한테 항상 하죠. 우리 얼마를 기준으로 우리 삼자고요. 시작점은. 18이죠. 그렇죠. 근데 어느새 지난주만 해도 다 18 밑에 있었는데 자, 미국의 빅스 지수가 20에 올라왔고요. 18보다 아주 조금 올라온 겁니다. 자, K 증시도 24레벨, 27레벨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번 주는요. 중동의 위기는 증폭이 되었고
유가가 또 복등하고 또 금값 상승, 환율 급등 항상 같이 다니는 이 3세트잖아요. 이게 리스크가 뭐 전쟁 나거나 하면은 같이 유가, 금값, 환율 다 같이 세트로 도는데 그래서 코스피가 어렵게 올라탄 2,900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트럼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정말 훌륭했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란 쪽에서 이제 늦기 전에 빨리 합의를 해라. 안 그러면 더 센 강도의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고했어요. 네. 자, 미국의 상무부에서는요, 23일부터 한국산 세탁기, 요즘 한국 세탁기 정말 잘 나가죠. 맞아요. 냉장고 포함해서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이미 철강에 대해서도 일단 관세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세탁기, 냉장고가 우리의 대표 가전인데 이때는 이 얘기는 우리한테는 좀 약간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콕 집어서 말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남북 경협주가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제 이 대통령이 방송 중단을 해라라는 어떤 지시와 함께 급등을 했어요. 남북 경협주가. 근데 저는 진짜 주식을 오래 했지만 이런 한 주간 또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산주하고요 남북 경협주가 한꺼번에 오르는 시장은 정말 없습니다. 항상 그러게요. 늘 반대로 움직여요. 네. 왜냐하면 모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대한민국이거든요. 북한 때문에. 그래서 북한 때문에 리스크가 있으면 우리 방산주가 올라가고 항상 방산주 내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가 아니라 중동, 뭐 러시아 뭐 이런 그렇죠. 쪽이잖아요. 되게 외적으로 번지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방산주도 올라가면서 또 우리 또 대내적으로는 지금 약간 북한하고 뭔가 같이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 이런 얘기 때문에 두 개의 섹터가 같이 나란히 움직였던 정말 특별한 살다 보니 또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잘 요약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입고 오신 옷을 보니까 이 다음 주에 이 양봉 상승을 기원하는 이런 또 레드 양봉룩을 입고 와주셨는데 사실 그래도 최근 주요국 가운데 우리 상승률 1위를 기록했었던 우리 국내 증시입니다.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다행인 건 외국인들의 투자세가 아직까지는 또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참 이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우리 시장 이 급등에 따른 조정일지 아니면 당분간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일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되시죠? 이제 주말이고 또 계속 새벽 때 또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이 더 대공습이 또 이루어졌고 지금 서로 충돌이 지금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주식시장은 그래도 우리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다음 주 전략이 있고 그 다음 전략이 있고 또 하반기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그러니까 주식쟁이 박윤진이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열심히 보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환율 또 아마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이번 주 공강 일정은 제가 짧게 하겠지만 임팩트 있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틀 연속 미사일 보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진짜 이 이스라엘의 민간 지역의 공급 레드라인을 지금 수위를 넘어서는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한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생성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럴 때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가의 향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WTI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서부 텍사스유를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지금 73.18인데 여기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보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밑에 부근에서 갑자기 급등한 모습이죠, 차트가.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냐면 국제 유가를요, 배럴당 지금 73.18이 마감했는데 130달러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JP 모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전쟁이 계속 서로 격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유지가 된다면 배럴당 130불 간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하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는 맞아요. 자, 그런데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금도 봐야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봐야 되겠죠.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불안할 때만 오르는 게 바로 금이에요. 자, 그래서
금은 지금 금이 3,437 정도 지금 이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미 금이야말로 지금 돌파 지금 초일게요. 여기 보시면 차트가 여러분들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죠. 또 다시 한번 최고점 맞고 떨어져서 지금 한 1.5개월, 2개월 정도 쉬었는데요. 다시 금이요. 어떤 최고점을 향해서 돌파 초일기에 있습니다. 긴장 고조의 안전자산이 몰려서 금값이 3,457달러 굉장합니다. 금값도 최고치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급하고 너무 불안하고 한데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볼 게 바로 미국의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는 벌러틸리티 지수라고 하는 공포 지수. 항상 이 벌러틸리티 변동성 지수는요. 저는 그냥 단어를 공포 지수라고 보시면 가장 좋다. 네. 공포가 올라가 있는. 자, 오늘 마감이요. 아까 저는 20.8이라고 그랬죠. 20.82로 지금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게 공습을 퍼대고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20.82 레벨이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레벨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18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조금만 내려오면 또 18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공포지수가 생각보다 안 올라갔다는 게 함정이에요. 물론 국제 정세는 굉장히 급박하고 뭔가 어지럽게 느껴지지만 자, 공포 기준은 제가 18 잡으라고 했고요. 중동의 리스크가 급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으로 이렇게 밤사이 끝났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항상 리스크 중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나가는 어떤 소나기 같은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여기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요. 이 앞전에 여러분들 더 공포스러웠던 미치도록 공포스러웠던 구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이때 거의 60레벨까지 제가 60을 잡아드렸거든요. 60에서 이 공포가 끝날 것이다. 그때 6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네, 트럼프 관세.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동의 리스크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하지만 이 금융시장, 자산시장에서 있어서는요. 트럼프 지금 관세가 더 무서운 호환마마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고요. 예. 또 하나,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이런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리스크는 약간 지나가는 바람에 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어저께 공포스러운 시장에서도요. 막판에 외국인들의 선물이요. 매도했다가 매수로 막판에 돌린 거 아닙니까? 선물이 매수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공포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좋겠다. 물론 여기 지금 이 시장에서 약간의 월요일, 화요일 당장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급진전되는 것은 아닐 거다. 어떤 단기 조정 구간일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 한번 다음 주도 한번 관망해 보시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증시는 예상치 못한 그 변수를 가장 싫어하죠. 이 공포 지수를 예로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비단 작년 10월경에도 지금 이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었던 만큼 이번에도 좀 잘 모쪼록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지수는 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싶은 분도 있으실 테고요. 또 전쟁 리스크로 불안해서 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법 고민이 되실 텐데요. 시장 보는 법과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이번 시간 통해서 모두 해결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박윤진 대표님의 시그니처 순서 선행학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미 재료가 선반영되었을 수 있는 코앞에 한 주 앞보다요. 이 재료가 아직 생생히 살아있는 2, 3주 후를 앞서서 챙겨주시고 있습니다. 이 선행학습 일정만 잘 챙겨도 여러분들 이 수익을 따박따박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6월 23일 주간, 벌써 날짜가 이렇게 6월 23일 주간을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이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자, 나토에서 정상회의 개최가 있는데 우리가 빨리 들어가죠. 예. 현지 시간으로 6월 24일에서 26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서 나토에서 방위비 인상을 논의한다.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이번 주 그 방산주가 막 진짜 달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중동에서 긴장이 더 맞아요. 하면서 여기서 방산주가 더 폭등을 하는 예. 하나 더 레벨업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방위산업 전쟁 테러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국내 대표 게임 산업 지식 공유 컨퍼런스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넥슨이 지금요
시장에 텐센트와의 어떤 그 M&A 지금 협약이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완전하게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넥슨 게임즈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번 주에 한 주간 움직였던 시장입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퀀텀 코리아. 퀀텀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양자를 이제 떠올리는데요. 올해 유엔에서 양자 과학의 해를 맞아서 올해를 진짜 그 양자의 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번에 퀀텀 코리아에서 제시되는 내용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체가 할 텐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요. 이제 정말 뭔가 양자 컴퓨팅 시대 또 양자 보안 시대가 어떤 도래한 것에 대한 어떤 진짜 가시화된 이야기들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네. 관련주도 계속 끊임없이 엔비디아 젠슨학 CEO도 언급을 했죠. 언급을 처음으로 이제 뭔가 레벨업 단계에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변곡점에 있다. 변곡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뉴엔 AI라는 뉴엔 AI, 그러니까 뒤에가 AI인 것 같아요. 예. 자, 온라인 빅데이터 AI 분석 업체입니다. 고객사별 맞춤형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또는 뭐 데이터 전처리, 분석 가공, 또 소비자 분석, 뭐 트렌드 분석, 이슈, 위기 관리까지 다 해주는 이런 어떤 전사적인 시스템의 AI를 구축하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 청약도 또 있습니다. 이제 도우인시스라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울트라 틴 글라스, 초박형 강화 유리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역시 이제는 이쪽의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정말 대체 불가한 것이 바로 울트라 틴 글라스잖아요. 이쪽 사업을 하는 만큼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회사가요. 또 여러분들 그 시장에 들어오는데 파운드리 서비스 업체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공식 파트너이고요. 어쨌든 여기에 관련하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 사실 조금씩 올라오는 듯한 느낌들 굉장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시스템 반도체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관련주로 해서 직접적인 관련주로 뭐 예를 들어 이정재 씨의 어떤 그 소속사라든지 또 어떤 배급하는 보급사라든지 뭐 이런 아티스트 스튜디오, 뭐 아티스트 컴퍼니, 또 영상 콘텐츠, 뭐 VFX나 뭐 쇼박스, 덱서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대상 자율주행 테슬라 출시 이게 과연 무엇일까? 자, 테슬라가 6월 22일 날 여러분들 이제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자, 2월 21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 무인 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일 가운데요. 이제 28일부터는 공장 생산 라인에서 고객의 집까지 자율주행하는 테슬라가 출시된다. 네, 전날이 머스크 생일이래요. 아, 그래요? 네. 생일이래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신차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차량을 구입하면 내가 직접 그 딜러상에 가서 예. 거기서 받아오든가 와. 아니면 집에 이제 뭐 직접 뭐 쳐다 주든가 뭐 이러잖아요, 네. 차를. 근데 이제는요, 무인 테슬라가 네. 테슬라 그 트럭에 태워가지고 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데려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이 미래 세대에 네. 살고 있는. 이거 진짜 선물 받는 느낌일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정말 뭐 이렇게 개봉박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고객이 직접 딜리버리 센터 방문하거나 트럭을 이용해서 차량이 배송되었는데 이제 차량을 배송해주고 혼자 유유히 가는 무인 어떤 차량을 네, 볼 수 문 있겠다. 앞까지. 네, 그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역시 여러분들 핫하게 봐야 될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이 실적 발표가 주요 기업이 있는데요. 페덱스, 나이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중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종근당 뭐 새 먹거리로 바이오 의약품 뭐 이렇게 종근당 유례 없는 통큰 투자를 한다라는 거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LNF 지금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투자 수요 확장에 대규모 조달 예고 관련 보도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아마 이 내용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울고 또 춤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지질이라는 회사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재공시해야 되고요. DB증권에서 증권업을 키우는 DB그룹 다올증권이나 한양증권 인수를 눈독에 두고 있다. 만약에 어느 한쪽만 인수해도 굉장히 큰데 만약에 양쪽을 다 인수한다 그러면 공룡사가 또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광동제약에서 진짜 뭐 삼다수 하면 생수 1위 아닙니까? 이제 판권이 나오는데 계약 연장에 대한 실패에 대한 보도에 관련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6월 30일에서 7월 6일 주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웃도 크립토라는 회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자동차도 이제는 보안 솔루션을 해야 되는 시대다.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또 기계공학의 정수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는 걸어다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보안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V2X라는 거. 뭐 외부 시스템을 보호하는 제품군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보안 솔루션 관련주도 계속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를 한시 인하 조치가 6월 30일 마감이 될 건데요. 자, 이것은요. 우리 그동안에 환율이 너무 급등했었잖아요. 지난 계엄 사태 이후로 환율이 너무 급등했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원유 유가를 사오려면 무조건 달러로 결제를 해서 사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종료가 되니까 여러분들 기름값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JNTC라는 회사 유리기판 시제품 있는데 아까도 울트라틴 글라스 얘기했죠. JNTC도 유리기판 이렇게 뭔가 유리 소재로 만드는 어떤 기판이라든지 글라스라든지 뭐 어떤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들이 꽤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금융그룹에서요. 동양 ABL 생명 인수 마무리한다는 거 우리금융에서 이쪽을 아마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 지주하고 동양생명 계속 보실만 하고요. 자, 베이비몬스터. YG 엔터의 요즘에 핫한 그룹이죠. 핫소스 이름도 이제 선공개 싱글 핫소스를 발매한다고 하니까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진짜 강세예요. 중국하고의 어떤 한한령 해제 분위기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거 좀 우리가 지금 느낌으로 가질 수가 있고요. 네. KTNG 씹는 담배 회사를 인수를 한다는데 도대체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씹는 담배가 있다는 것도 저는 놀랍고요. 네. 또 KTNG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수적인 회사에서 뭔가 약간 보수적인 느낌보다는 공격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눈독이 가는 어떤 기사였습니다. 네. 자, LS 또 SLS 전선 국내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관련해서 보도 제공 시 있다고 합니다. 한미사이언스가요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롯데케미칼 말레이 생산 기지에 대한 매각 검토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렇게 최대 주주가 이렇게 지분 매각하는 게 너무 많죠. K카도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것 같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한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대표님 이 시간도 없으실 텐데 언제 이렇게 또 많은 내용들이 알차게 준비하셨는지 제가 옆에서 보지만 참 언제나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주 급등의 이유가 되는 나토 회의, 또 로보택시, 그리고 양자 컴퓨팅 같은 AI 이슈, 엔터 등 이런 내용들을 직접 챙겨보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도 걸리고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신 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 와운에 들어오시면요. 다시 보기 영상을 통해서 박윤희 대표님의 영상 함께 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센 종목 또 센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센 주식 강의는 항상 매집에서 시작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매집이 잘 된 종목이 정말 저렇게 올라가더라. 현대로템 좀 전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매집이 너무 잘 된 종목이에요. 근데 매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뭔가 엄청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매집이 되는 거죠. 자, 매집 단계에서 시작한 종목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돼서 본격적인 로드를 탈 때 우리는 가장 그 주식의 그 꽃을 향해 우리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집 단계에서 저는 매매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매집만 3년, 4년, 5년 가는 종목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저는 비추세 구간이 매집보다는요. 비로소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본상승 구간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본상승의 시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 종목 올랐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날것의 어떤 상승의 날것이 시작되는 그 자리를 제가 본상승 초입이라고 보는데 본상승 초입에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다 말씀드리겠고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 올라갈 때 수급과 지표가 당연히 보강이 되겠죠. 그때 보강이 되다 보면 굉장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경우 우리는 돌파 매매라고 하죠. 자, 본격적인 궤도에서 상승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항상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쳐서 6배, 10배, 20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느 정도 가격적인 레벨이 내려왔고 또
그러니까 어떤 기간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걸 낙폭과대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낙폭과대라는 거는 결국에는요. 왼쪽에 본상승 어떤 이력이 있어야 낙폭과대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낙폭과대 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본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 이것을 어떤 종목은 2번, 어떤 종목은 5번, 어떤 종목은 8번, 10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상승이 낙폭과대가 나왔을 때 또 한번 뭐 다시 본상승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안 나오고 본상승 돌파가 안 나오고 낙폭과대에서 본상승 못 가고 다시 본인이 태어난 매집 자리로 내려간 그 섹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도 이 과정을 뭐 8번, 10번을 거쳤기 때문에 20배의 어떤 그런 기업 뭐 어떤 대단한 상승률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낙폭과대는 왼쪽에 반드시 본상승 이력이 있는 것을 제가 낙폭과대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있나요? 어느 정도? 자, 네. 그러면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뭐 필요픽스를 드렸고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자, 이번 주 센 주식은요. 한화 시스템입니다. 자, 한화 시스템은 여러분들 보세요. 강하죠. 본상승, 초입 본상승, 돌파 자리 또는 낙폭과대에서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제시를 했는지 네. 우리 앵커님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상승인가요? 그렇죠. 네. 이거는요.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미 불타오르고 있네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본상승 구간이에요. 이미 여기를 넘어서고 1차 레벨업, 2차 레벨업 지금 3차 레벨업을 앞두고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냥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상승에서 저는 드린 거예요. 오늘 네. 오랜만에 제가 본상승에 그러니까요. 뭐 어떤 낙폭과대나 어떤 돌파 예상이나 이렇게 그동안에 쉬어간 종목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때인 만큼 시절이 시절인 만큼 제가 네. 한화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이와 또 비슷한 종목들이요. 제가 드릴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제가 한화 시스템 말고도 3개의 종목을 더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와, 이미 불타오르고 있는 이 한화 시스템 본상승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주신 것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이요. 네,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는데 이 밖에도 또 센 종목에 대해서 정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또 바로 이어지는 11시부터 공개방송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죠. 또 G7 정상회 이후의 핵심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다뤄주실 예정인지 조금만 더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지금 제목 G7 정상회의 이 제목을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마케팅 쪽에서 뽑았는데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주말 네. 사이에도. 근데 이걸 진짜 공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회의 요인이 되는 건지 이것에 네.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센 주식 4종목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죠. 네. 센 종목 한 4종목이 더 나온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한화 시스템 외에 3종목 더 드립니다. 네. 지금 요즘에 알려주고 계신 이 센 종목들이요. 뭐 2, 3주, 한 달이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주에 이 백발백중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보는데도 참 경이롭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센 주식으로 수익률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한 주는 어떻게 좀 대비해 보면 좋을지 좀 한마디로 시장 대비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회로 보자. 기회로 보자. 네, 그동안에 우리 기다렸잖아요. 조정. 네, 왜 이렇게 그렇죠. 조정이 안 나오는 것이야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에게는 이제는 기회가 조정을 기다려야 하네요. 네, 어떤 조정이 어떤 기회의 요인으로 우리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